오늘은 대신증권 수석 애널리스트 문남중 연구원님 모시고 연말 변수로 떠오른 오미크론 이슈 아주 자세하게 좀 파헤쳐 보고요. 또 내년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남중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엇보다 저희 한국증권TV에 오늘 네. 처음 오셨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인사를 좀 드려볼게요. 자기소개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현재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글로벌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짧고 굵네요. 네. 네,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워낙에 시장에서 정말 스페셜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다양한 내용을 이제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생각지도 못했던 네. 변수가 연말에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 변수가 생기기 전부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고 미리 조금 예측을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 이제 제가 글로벌 증시를 담당하다 보니까 주로 미국 증시를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올해 10월 이후에 5주 연속 계속 올랐고요. 네. 또 11월 달 들어서 3주 연속 사상 최고치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오미크론이 발생을 안 하더라도 좀 미국 증시는 11월 달 하반기에 들어서 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네. 오미크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의 빌미를 좀 작용했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은 오미크론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심리가 이축되거나 아니면 약간의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또 투자 심리가 급격히 좋아지고 약간 이런 등락들이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아마 연말 매년 12월이 되면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산타넬리가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 많이 들리실 거예요. 근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어떤 증시 변동성이 잠깐 왔다가 지나고 나면 네. 산타넬리가 충분히 올해도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진짜요?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자분들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이 좀 이축되실 수도 있고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너무 안 좋게 보시기보다는 지금 또 지나면 또 좋은 시점이 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이 얘기를 좀 강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제 방송 전에 제가 처음 이제 뵙고 나서 장이 이래서 좀 많이 힘드시죠?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런 시장 흐름을 이제 꿰뚫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럼 앞서서도 이제 오미크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미크론 현황부터 자세하게 짚어보고요. 이제 확산이 된다면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텐데 좀 네 가지로 압축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미크론이 사실 시작할 때 14개국에서 시작했다가 최근에 브라질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심각성은 기존보다는 좀 높아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학계에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좀 우려했던 이유가 이게 항체와 이 바이러스가 감염하는 이 부분 스파이크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델타 변이보다는 2배 정도 많기 때문에 네. 좀 기존 변이보다는 좀 우려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최초 진단일과 변이로 이제 지정했던 그 기간에 갭이 좀 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우려 변이로 좀 지정을 했던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는 뭐 특별한 어떤 이슈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오미크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변화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가지 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하반기 때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 중단된다고 하면 사실 경기가 좀 회복되는데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공급망 변동 현상 관련해서 대부분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톤의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 오미크론이 심각성이 좀 확산된다고 하면 결국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권역이 신흥국이거든요.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변동 현상이 심화됐던 이유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제조가 좀 차질을 빚다 보니까 네. 심각해졌던 이유입니다. 사실 뭐 오미크론이 확산된다고 하면 동남아 지역들의 제조 부분들이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급망 변동 현상이 좀 정체될 여지가 있다는 거,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준은 항상 이제 정책을 필 때 경기 지표에 기반을 하고 시장과의 소통을 항상 해왔었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급격한 통화정책 변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혼란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가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원래는 이제 2일날 개최되려고 하다가 이게 좀 연기됐던 이유가 결국 오미크론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실 발생이 안 됐다고 하면 증산을 좀 검토하고 있었는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향후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연기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가의 흐름들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일어날 변수들은 아니지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4가지 정도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미크론 현황 그리고 오미크론 확산시 가져올 4가지 변화까지 좀 굵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미크론이 미국 쪽 그리고 미국 쪽이 아닌 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보다 다른 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미국 증시는 조정 국면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서 오미크론이 이제 타격을 준 거고요. 네. 미국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락이 시작이 됐었고 추가 하락의 빌미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의 어떤 영향력을 놓고 봤을 때 미국보다는 미국 아닌 국가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반등 국면에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12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분명히 있습니다.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을 통과를 하고 지금 현재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양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에서 각각 50으로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를 통해서 이제 어떤 법안들이 올라오게 되면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산 조정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에는 휴먼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4분기 그리고 이제 12월 한 달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 증시는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게 2010년에서 2019년 이 10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항상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가 끝난 이후에 이제 전년보다는 좀 매출이 좀 줄어들었다는 이제 뉴스들도 좀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이 연말 쇼핑 시즌 매출은 11월과 12월 이 기간 동안에 집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미소매협회가 전년 대비 8.5에서 10.5%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 8,590억 달러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대로 본다고 하면 지난해가 가장 높았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8.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 수치를 올해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직까지 일시적인 어떤 매출 규모를 놓고 연말의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3가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12월 증시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좋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12월 초인데 말쯤에 더 좋아질 거라고 이제 차츰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아니면은 이제 FOMC 회의나 그럼 좀 변곡점 이후에 좋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상반월, 하반월로 나눠서 본다고 하면 이제 12월 FOMC가 끝나고 나면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래도 하반월이 상반월보다는 지수대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주시는 것처럼 월 말에 좀 좋아져서 산타를 진짜 기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외 국가에 더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에 대해서도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 쪽에 미치는 영향도 좀 짚어볼게요. 또 미국이 많이 흔들리면 다른 쪽은 더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더 네네. 그렇고요. 네. 사실 올해 하반기 들어서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증시의 어떤 트렌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에 이제 디커플링이 좀 심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도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증시들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오미크론은 사실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은 분명히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일시적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해 4차례에 있었던 변이 사례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네. 사실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20년 뭐 5월 그리고 2020년 9월과 10월 그리고 2020년 11월 이렇게 보면 남아공, 영국 그리고 이제 인도 그리고 브라질까지 해서 4번의 또 변이가 발생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 당시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는 최소 마이너스 3.8%에서 최대 마이너스 9.8% 정도 하락을 하고 네. 다시 또 반등하는 흐름으로 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이 오미크론이 이제 발생을 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 26일 날 이제 미국 증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락 부분을 포함해서 5% 정도를 계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S&P 500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4,469포인트 정도가 이제 좀 계산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 정도 하락한다 놓고 온다고 하면 4,239포인트 정도를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의 앞으로 전개되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범위 4,239포인트에서 4,469포인트 정도에서는 미국 증시가 하락을 좀 잇따라가고 반등으로 좀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 내에서는 좀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비중을 좀 늘려보는 것들을 점진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과거의 사례를 미뤄봤을 때 변이 충격이 뭐 한 달 정도 갔다는 것을 좀 예를 드시면서 이번 오미크론 변수도 하락이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